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고3 9월 모의평가 화학원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걱정하는 마음 반, 그리고 또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 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무사히 시험을 치른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오늘 치룬 9월 모의평가 전체적인 난도,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EBS 연계교재와 연계가 잘 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저번에 봤던 6월 모평이랑 비교했을 때 어땠는가? 시험을 치러 봤으면 알았겠지만 정말 문제의 구성도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으며 난도 역시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평가원이 이제 앞으로 6월, 9월을 토대로 이제 수능을 출제를 할 거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9월 모평도 6월이랑 같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별 문제 분포는 언제나처럼 1단원부터 4단원까지 문항수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특징은 이제 4단원의 맨 마지막에 화학 반응에 출입하는 열의 출입과 관련된 문제는 1단원에 있는 화학의 첫걸음, 유용성과 같이 나오게 되고 있죠. 제가 1번을 여기다 넣어왔지만 이 내용 안에는 4단원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항 번호만 봐도 어떠한 내용들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지도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보시면 1번부터 해서 18, 19 화학의 첫걸음이 앞에 조금은 쉽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좀 복잡하다, 까다롭다라고 느끼는 18번, 20번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2단원과 3단원은 이제 중간 2페이지와 3페이지에서 우리한테 이제 조합을 통해서 어떠한 원소인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분자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요. 자, 마지막에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의 자동이온화 pH라든지 동적 평형이라든지 중화 반응, 산화환원 반응 다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랑 같이 문제 분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9월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항이 많았다. 그 말인즉슨 내가 문제만 많이 풀었다, 혹은 문제풀이를 아예 외웠다 라는 친구들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고요. 수능 개념부터 시작해서 수능 특강까지 정말 개념을 완벽하게 탄탄하게 다진 친구들, 그것을 문제에 잘 적용하는 연습까지 마쳤다면 풀 수 있는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문제가 많이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 3단원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연계교재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출제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출문항의 자료를 보기와 함께 거의 바꾸지 않고 낸 문제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검증된 문제로 어떠한 핵심 개념과 핵심 자료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난도가 아주 어렵진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요. 아주 쉬운 문항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복잡하게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까다로운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고요.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쉬운 거 물론 하나하나씩은 좀 풀어는 봐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원은요. 나오는 부분에서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인 핵심적인 개념과 문제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를 탄탄하게 자기의 실력으로 다져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여겨볼 문항은 오답률에 비례해서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고 지난 6월 모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7번을 가져온 이유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치르게 될 나머지 시험들에서 오비탈과 양자수와 관련된 자료가 조금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 양자수에 대한 그 조합 혹은 어떤 간단한 사칙 연산, 그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겠고 표로 나올 수도 있겠죠.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9번입니다.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인데요.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의 패턴 좀 유사하게 요즘 특히나 올해 학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모의평가에서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잘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교재로 공부 잘 해주시고요.
17번을 눈여겨볼 문항으로 가져온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딱 보고 자주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 패턴을 익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가져온 그런 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동이온화와 pH 관련해서 pH와 pOH와의 차이가 산염기 농도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학습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18번은 화학식량과 몰 단원이 이제는 진짜 좀 어려운 문제로 분류가 되고 있죠. 혼합기체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18번 문제였습니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할 만한 좋은 문제였어요. 네, 마지막에 20번은 뭐 이거는 물론 좀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우리가 이제 패턴별로, 유형별로 정리를 했었을 텐데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풀이의 순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었다면 여러분도 잘 푸셨을 것이고요. 만약에 좀 어려웠다라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훈련이 부족해서니까 이제 시간 딱 맞춰놓고 내가 아는 것들을 순서대로 잘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잘 해주시면 돼요. 눈여겨볼 문항 제가 5문항 뽑아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복습하실 때 이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우리가 모의 평가를 치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시험을 물론 잘 봤으면 기분도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아주 실망할 필요가 절대 없는 것이죠. 수능까지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남아있는 시간을 누가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능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한다?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동반한 암기가 필수입니다. 이것도 막 어떻게 이걸 다 외우죠? 라는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오는 내용만 나오고 있고 그 단원에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예 찝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 찾아서 정리 한 번씩만 해보시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양적 관계에 관련해서는 일단 화학 반응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양적 관계, 산화환원 양적 관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형별로 이제 패턴을 완벽하게 체화를 시키셔야 돼요. 이것도 처음에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나중에 문제랑 같이 개념을 연결하다 보면 그 연결고리가 여기서 적용됐던 것이 중화 반응에서도 똑같이 해석이 가능하네 라고 하면서 확장된 개념과 문제의 연결고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양적 관계에 대해서 유형별 개념 순서라든지 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문제풀이 순서를 나한테 편한 방법대로 내가 빨리빨리 꺼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정리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시험을 받고 아마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아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첫 번째, 개념을 꽉꽉 채우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수능 특강으로. 수능 특강을 1강부터 50강까지 쭉 들으라는 말 절대 아니죠. 내가 모르는 부분 인덱스에서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좀 복습을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개념과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문제풀이 실전 연습,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능 완성, 그리고 파이널, 교재, 나머지 이제 비연계 교재로도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들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총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할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다음 강의에서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